그다음에 이제 주택 구입하시는 분, 이제 주택 구입이라고 하면 이제 첫 주택이죠. 예. 기존에 주택이 있는 분이 구입하는 거 말고 첫 주택 구입자. 첫 주택 구입자라고 하는 개념은 여기 과거 4년간 주택이 없으시면 돼요. 아주 뭐 10년 전에 있다 뭐 하더라도 과거 4년간만 없으면은 최초 주택 구입자로 보거든요. 이런 최초 주택 구입자나 장애인. 장애인은 사실 뭐 이런 첫 주택 아니래도 돼요. 근데 하여튼 장애인은 또 별도로 우대를 해 주는데, 요런 경우에 주택을 구입했으면 본인이건 배우자 명의건 해서 주택을 구입하면 만불을 청구할 수 있어요. 만불. 그래서 만불의 그 연방 세율 중에 가장 낮은 세율이 15% 거든요. 그래서 1,500불을 그러니까 세금 효과로는 1,500불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만불을 공제하는데 세금으로 따져보면 한 1,500불을 저기 세금에서 빼준다. 1,500불을 절세한다. 그런 게 있어요. 그래서 홈바이어스 어마운트라고 해서 첫 주택 구입자에게는 공제가 있다. 그걸 아시면 되고. 그다음에 이제 학자금 대출 이자 비용 공제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이게 무슨 또 이자 비용을 또 뭐 안 받는다 뭐 그런 이제 혜택도 있긴 한데, 아무튼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이자 비용을 지급을 하면 요 이자 비용을 그 세금 공제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보통 이제 정부기관 론이라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젊은 사람들 그 스튜던트 론 있잖아요. 스튜던트 론을 대해서 이자 비용을 갚는다. 그러면 그 이자 비용에 대해서 본인의 소득에서 이제 그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. 그걸 학자금 대출이자 비용 공제라고 해서 인터레스트 페이드 온 스튜던트 론. 그러니까 스튜던트 론에서 이자 비용을 내면은 그거는 또 이제 소득에서 빼준다. 세액 공제,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는데, 요거는 이제 만약에 텍스 크레딧을 못 받, 요거는 좀 다른 게, 만약 못 받으면 2월이 돼요. 그래서 그것은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나중에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, 근데 그건 5년까지만 돼요. 5년까지. 그러니까 무한정 쌓여 있는 건 아니고, 만약에 비용 공제를 못 받으면 5년간 2월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. 5년간 2월 가능하다.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소멸되는 건 아니죠. 그러니까.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이민 오시면 그 대학이나 무슨 직업 교육 받아 가지고 이제 잡을 또 옮기거나 새롭게 시작을 하실 분들은 이제 또 교육을 받잖아요. 뭐 나이가 들어도 또 뭐 새롭게 또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교육도 받고, 또 뭐 나중에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라도 뭐 학교에 다니시는 분들, 그래서 보통 이제 초기 이민 오신 분들은 그 교육을 하다 보니까 요 학자금 공제에 대해서도 잘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. 이 학자금 공제라는 게 뭐냐면 그 뭐죠? 포스트 세컨더리 교육기관.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학이나 이제 직업 교육기관이죠. 그래서 그런 데서 그 지출한 그 튜이션에 대해서 그 영수증을 거기서 끊어줘요. 대학교에서 매년. 그걸 이제 T220이라는 이제 서식인데, T220 요게 이제 가장 그 공식적인 학자금 그 영수증이에요. 요걸 꼭 받아오셔야 돼요. 요거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그 크레딧, 텍스 크레딧으로 해가지고 그 소득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, 죄송합니다.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, 요건 좋은 건 뭐냐면 요거는 2월이 돼요. 그러니까 그 해 못 받으면 계속 2월이 돼서 누적 2월이 됩니다. 그럼 나중에 본인께서 뭐 취직을 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해서 소득이 생기잖아요. 그럼 그때 가서 다 공제받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거는 안 없어져요. 평생 2월 되거든요. 그래서 언젠가 소득만 생긴다면은 요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요거는 신고해야 돼요. 그러니까 소득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 돼요. 왜냐하면 이 신고를 안 해놓고 한꺼번에 할 수는 없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2년에 학자금을 지출했다. 그러면 대학에서 2022년 학자금 공제를 위한 공식 영수증을 발행해 주거든요. 그게 요 T220이라는 양식인데, 요거를 그해 2022년 세금 신고에다가 반드시 적립해 놔야 돼요. 세금 신고를 통해서. 그렇지 않으면은 2022년도를 나중에 뭐 2023년, 2024년에 한꺼번에 신고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꼭 지출한 연도의 세금 신고 시에 반영해서 그 텍스 크레딧으로
적립을 꼭 해 놔야 돼요. 그러니까 세금 신고에 반영해 놔야 돼요. 매년.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요, 한꺼번에. 그러면 나중에 그러면 까먹고 못 했다. 그럼 수정 신고 대상이 되는 거예요, 수정 신고. 옛날 거 수정 신고해야 된다고. 그렇기 때문에 까먹지 말고 요것도 굉장히 그 적립을 해 놓으면 나중에 면세 구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뭐 10,000불, 20,000불 했다면 그 10,000불, 20,000불이 면세를 적용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소득 금액에서 반드시 이거는 크레딧으로 적립을 해 놓으셔야죠. 예. 근데 이게 옛날에는 튜이션 에듀케이션 텍스트북이라고 해 가지고 요 텍스트북까지도 사실은 그 공제도 해 주고 그랬어요. 그 뭐 그 강의 기간이 뭐 몇 달이다 그러면 한 달당 얼마씩 쳐줘 가지고 뭐 공제해 주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 나라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니까 이거 다 없어지고 튜이션만 공제를 해 주더라고요. 그래서 요게 바뀌었어요. 그래서 지금은 튜이션만 공제가 되고 그 주정부 있잖아요, 주정부. 그 옛날에 연방정부, 주정부 각각 그 학자금 공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연방만 남아 있고 다른 그 주정부에서는 이게 없어졌어요. 그래서 주정부에서는 옛날에 적립된 거 2017년인가 뭐 16년인가 그때까지 적립된 거는 공제를 해 주고 지금은 새롭게 해준 거에 대해서는 그 소득 공제가 세액 공제가 없어졌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버타주 같은 경우는 연방의 15%, 알버타 10%에서 25%의 그 공제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주정부께 없어지다 보니까 15%의 공제 효과뿐이 없죠. 그래서 좀 지금 그 학교 다니는 분들은 좀 손해죠. 옛날에는 25% 공제를 받았는데 지금 10% 공제뿐이 못 받는 셈이거든요. 주정부에서 안 해줘 가지고. 그래서 그 주정부는 다 없어졌어요. 지금 연방 정부만 공제돼요. 예. 그다음에 이제 그 학자금 공제에서 좀 그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요것도 약간 절세 전략과도 관련이 있는데 그 학생 1 인당 5천 불까지의 범위 내에서 부모님 또는 뭐 조부모님 또는 배우자 등이 5천 불까지는 트랜스퍼를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전받을 수가 있어요. 무슨 말이냐? 같은 해에 세금 신고를 했는데 해당 학생이 소득이 없어. 그래서 어차피 그 금액은 이제 미래에 그 학생이 소득이 발생했을 때 이제 공제를 받아야 되겠죠. 그게 원칙인데 근데 다른 사람이 미리 그 학생의 배우자 또는 학생의 부모님인 경우에는 본인의 학자금에서 5천 불을 그 부모님이나 배우자한테 넘겨줄 수가 있어요. 그러면 그 사람이 대신 공제받는 거죠. 대신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. 그것을 우리가 어, 자녀 학자금에 대한 공제라고 하는데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배우자가 될 수도 있죠. 자녀 및 배우자의 학자금 공제 이전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1년에 5천 불까지.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자녀 2명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둘 다가 뭐 대학을 다닌다. 그러면 이제 10,000불까지도 이제 부모님이 받아서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.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어 빨리 공제받는 게 그 가족 전체적으로는 좋은 거죠. 나중에 뭐 불확실하게 나중에 가서 공제받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부모님이 바로 빨리 받아서 환급을 받든지 세금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전체적인 가족 입장에서 보면 빨리 공제받는 게 당연히 유리한데 문제는 이런 것을 이전받을 때 특히 자녀분 같은 경우에는 어 꼭 그 허락이라기보다는 좀 확인을 받으셔야 돼요. 승인을. 자녀가 승인해 줘야 돼요. 왜냐면 이게 자녀 쪽에서 가야 될 건데 공제받을 건데 부모님이 미리 공제받는 거니까. 물론 그 이제 자녀 학자금을 뭐 부모님이 대줄 수도 있고 뭐 스튜던트 론에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자녀분께서 뭐 그 파타임으로 일을 해 가지고 번 돈으로 그 교육비를 낼 수도 있고 그런데 뭐 그거는 뭐 누가 냈든 중요한 거 아닙니다. 그러니까 누가 냈든 상관없이 대학 입장에서 그 대학 등록금으로 지출한 거는 그 대학에서는 그 돈이 소스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영수증은 끊어 주거든요. 그러니까 영수증 끊어 주니까 그냥 세액공제에다 반영하면 되는데
문제는 이제 이것을 자녀들은 자기가 공제받을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취업을 해서 좀 세금을 많이 절약하는 줄 알고 해봤더니 다 부모가 공제를 받은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자녀 입장에서 괜히 화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요거를 이전받을 때는 부모님이 자녀한테 확인을 한번 해서 요번 학자금 중에 내가 5천 불은 요 세금 공제에다가 사용할 거다. 그런 사실을 꼭 이제 알려줘야죠. 옛날에 저 경험으로 보면 그 자녀분이 굉장히 어, 화를 냈던 그런 게 있더라고. 자기는 이제 좀 그 몇 년간 학자금을 본인이 뭐 벌어서 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이제 세액공제를 받을 줄 알고 이제 세금 저기 신청을 했는데 그게 다 요게 이제 다 관리가 되거든요. 그 신번호별로 그 납세자별로 다 관리가 돼요. 근데 이제 자기가 크레딧 받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나중에 다 부모들이 해서 자기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. 뭐 이제 그래가지고 불만을 막 표시하고 뭐 그런 저 경우 봤어요. 근데 뭐 그거는 뭐 굉장히 일부의 사례인데 아무튼 이제 원래 그 양식에도 그 자녀가 사인하도록 돼 있어요. 이 양식에 보면 이전하는 양식에도 그 해당되는 자녀가 그 사인을 했나 안 했나도 중요하거든요. 나중에 이거 공제 받으면. 그래서 그런 사인도 미리 좀 받아놓고 그렇게 해서 양식을 잘 구비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. 예. 예,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예, 배우자 부분도 이제 세액공제 이렇게 할 수 있고 지금 이제 이 주정부에서는 이 학자금이 없어졌어요. 연방 정부만 지금 공제가 가능하고 예.